현대그로비스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9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모타그룹의 캐치프레이즈가 Together for a Better Future라고 되어 있네요. 현대 이렇게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까 현금 부자의 실적도 쑥쑥, 현대그로비스 담는 외인, 12월 7일자 서울경제 뉴스였고요. 그리고 서울경제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약간 순환 추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또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순환 출자 구조인데, 글로비스는 좀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정희선 씨 이름이 유독 개인적으로 보이는 거는 현대글로비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지배 회사 아니냐, 현대차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봤는데, 종합적으로 봐서는 현대글로비스 정희선 씨 이름이 나오는 쪽이 근본적으로는 지배구조상 가장 상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배구조가 괜찮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또 12월 2일자 현대그로비스 ESG 평가 지배구조 거버넌스 부분의 최우수상을 또 차지했다. 그게 이제 거버넌스 하면은 사실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거든요. 이런 게 객관적으로 잘 되어 있다. 외부 임원들도 뭐 잘 포진돼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렇게 또 좀 띄워주는 뉴스가 좀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배를 수출하는 자동차 운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배를 가지고 또 세계 각지에 차를 내보내고 또 세계 각지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요 공급을 맞추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6조 2,500억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26.9%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재고 자산이 15.9%, 16% 정도 증가해서 매출 증가보다는 좀 적게 증가한 것은 요거는 스루풋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원가회계 쪽에서는 이익이 좀 주는 거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매출 원가가 조금 적게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 76.5%로 증가했고 판매관리비 25.2% 증가했다 하더라도 워낙 매출 총이익 증가액이 높으니까 영업이익은 92.3% 증가한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원가 생산성으로도 뭐 0.03이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스루풋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7.4%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이게 적게 증가했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물류까지 하니까 물류 비용이 조금 더 물류 단가들이 좀 내려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1차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환산 재고로 10.1%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출 재료비 증가율보다도 이게 재고가 덜 증가했다 그러면은 스루풋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를 아주 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스루풋률이 4.2%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32.4% 증가해 가지고 TOE 생산성으로는 0.0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하고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차이가 없는 거로 제가 분석을 했는데, 왜냐 그러면은 이게 업종이 물류 해운업하고 그 다음에 CKD라는 부품 공급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비용이 들어간 게 부품 공급을 하는데 가공비도 하고
외부에서는 총체적인 금액으로만 보니까 그게 이제 식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선박 운영비나 뭐 이런 것들이 CKD 부품의 그 일반 제조업처럼 배부가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은 이제 이 인식하는 방법이 좀 틀린 거죠. 이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가 얼마고 나머지는 이제 운영 비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스루풋이 39%로 더 높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32.4% 증가니까 이익은 당연히 남게 돼 있고 92%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이 있고 CKD 부품이 있는데 이게 요거를 이제 WCI라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69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100% 제조업이라고 그러면은 뭐 저장 중에 있을 때는 가끔 이렇게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제 목소리가 들리실 거고 저는 약간 화면이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다시 돌아왔네요. 그래서 실질적 100% 제조업이라고 그러면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입니다. CKD 부품의 가공비가 애드되지 않는다고 가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글로비스는 왜냐하면 선박 비용과 식별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이유를 좀 붙였습니다. 경영평가지표 내용으로서 재고 회전율은 13.6%, 6회전으로 6.6%가 상승했고요. 수루분율은 4.2%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든지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상승했든지 두 가지가 다 충분 조건으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5.4회전인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3.5회전. 수금 속도는 좀 느려졌습니다만은 협력업체한테 주는 돈의 속도는 빠르다. 이런 거는 또 좀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 잘 된 거고요. 레버리지율이 25.7%로 증가했어요. 여러 가지 또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지 차입금이 좀 늘었습니다. 현금성 자산 보유율은 버퍼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또 좀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이의 표현이 재고자산의 매입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17.4%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32.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공비라기보다는 이 CKD 제품을 만드는데 가공비가 일부 들어갈 것 같긴 하지만은 해운 물류업, 종합 물류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공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현장 운영 비용 뭐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2.7% 증가했고요. 그게 이제 현장 운영 비용이 이 3% 증가했기 때문에 CKD 부품 구매 단가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선박 운영 비용 등등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갔다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해운 물류의 비용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고자산 매입 가격 하락만으로 인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PQ 총재료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차감하면 일치를 합니다. 또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가감하면 또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말하자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입증이 됩니다.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46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21.9%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73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 상태에서 3분기까지의 누적 연봉은 8,180만 원이고 연말까지 1억 원대가 예상이 되는데 보너스 등이 좀 더 나간다고 보면은 더 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운반비가 37.8% 증가했고요. 선박 운항비가 그 31.4%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이 가공비라고 해서 이 CKD 부품에 그게 가공비가 애드가 되는 그런 비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스루프 분석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차이는 없다. 이렇게 현대그로비스를 분석한 것은 일견 뭐 타당한 그 분석 방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이 매출원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500억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재고 금액은 WCAI로 제대로 적용해서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한 20조 원 정도로 연말에 그 매출액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 선. 그래서 이 선 정도로 그냥 만족하는 거로 그렇게 되는데 재고를 줄인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그 영업이익은 한 1조 원대로 떨어진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520억 줄고 매출원가는 1,520억이 증가한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매출원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이런 말하자면은 매우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산식에 의해서 원가 회계는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이제까지 몇백 년을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두로 말씀드린 것을 좌측이 요약해서 좀 표현한 거고요. 우측은 대안으로서 스루프 회계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그 바벨 전략으로 그렇게 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스루프 관점으로 예상을 해보면은 이것도 유사하게 20조 원으로 계약이 될 수 있다. 요거를 어떤 납품 단가로 본다 그러면은 2천만 원짜리로 계약을 한다면은 한 117만 6천 원의 이익이 난다.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재고 회전율을 2.2 회전만 좀 더 증분을 시켜보자. 그래서 17.4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20조 8,690억 정도 해서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원 정도 나올 수 있어 가지고 재고를 줄였을 경우 재고 줄였을 경우에는 그냥 계약했을 당시에 왜냐면은 그 재고 원가회계처럼 재고 증감에 영향을 안 받거든요. 매출 재료비는 뭐 그대로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재고의 증감하고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루프는. 다만 그 재고 회전율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바벨 전략으로서 그 극단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극단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동시적인 그런 것을 바벨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갭이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아마 연말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현대글로비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동일한 메시지를 회사가 다른 그 다음에 1분기, 반기, 그 다음에 3분기, 연말 이렇게 해서 계속 예측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예측이 말하자면은 연말이 가까울수록 좀 더 오차 범위가 줄어들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계속 제가 개선해 왔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